남북한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것 동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북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 중산층에게 세금 부담으로 떠넘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사회는 저소득층을 위한 분배와 복지 문제로 인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부진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대적 발탈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국가 차원의 지원에서 상대적 발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북으로부터 기업 진출을 국가적 차원에서 격려한다면 충분히 상대적 발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거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결책과 북한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게 없는 경제적인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물 자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광물 자원 이 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를 봐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에 대한 광물 자원의 수치입니다.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광물 자원은 남한과 북한의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광물 자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북한에는 360여 종의 지하 자원이 있으며 유용 광물은 200여 종이 이릅니다. 이 10대 광물의 매장량을 환산하면 2285조 8658억 원이랍니다. 이 남북한 광물 자원 매장량은 대표적으로 마그네사이트, 아연이 우리나라에게 가장 큰 필요한 광물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우리나라와 북한이 쓰는 근본적인 자원이 틀리다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주로 석탄 사용한다고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은 아연과 마그네사이트입니다. 석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류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9.7%로서 일본의 2배가 든다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10,000원으로 이득을 보았을 때 1,000원을 물류비로 쏟아붓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남북한이 통일하게 되면 이 효과 매우 굉장합니다. 그 이유는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운송 철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류비가 해결된다면 연 2,5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2,5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또한 중국 횡단철도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자원은 경제적에서 관광자원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비로 소비되는 지출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에 의하면 2005년, 2006년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8.6%로서 점점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나라에서는 빠져나가고 해외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통일하게 된다면 저희는 관광자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명산 7개소, 지명영승지 12개소 등 여러가지 여러가지 볼거리가 많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산이라던가 박연폭포 등 12가지가 넘는 천연 자원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RKW, 중국의 사회주의 개방정책, 일본의 러시아 시장 경제교육에서 저희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남한도 통일 전에 북한의 생산 소비 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 시장 경제, 경영 교육 훈련을 하여서 이윤과 경쟁, 해보라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키워드를 납득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없는 지하자원과 광물자원 대신 저희는 인적자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북한도 통일이 된다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지하자원,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구의 증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국가적으로 지능이 중요한 인지적 사이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그리고 그 더 넘어간 시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일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이익에서는 분명 통일을 하지 않고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얼마나 큰지 아실 것입니다. 경의선 철도 하루아침에 안 공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오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남북 통일을 통해서 좀 더 쉽게 그리고 서로의 지원을 통해서 그 물리적 이익을 더 쉽게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반론 마치겠습니다. 반대 측을 마지막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찬성 측에서는 경제적인 효과를 들면서 광물자원, 물류비, 관광자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런 것들 남북 협력한다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일의 당위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앞서 내부의 자생적인 변화, 우리나라만으로도 민주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관련해서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4.19 유월항쟁 등 민주화를 위한 우리 투쟁을 거쳤으며 진보 정당이 현재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학생,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인권을 얘기하였던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의 일련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내부의 지나친 반공 이데올로기와 분단 상처로부터 벗어나려는 점진적인 노력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과 남북 간의 평화협정, 교류로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우리 내부의 자생적인 힘으로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통일은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우리 스스로 그 상처를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단 상처는 통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통일에 대한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과연 합의된 통일의 장으로 이룰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남북 통일을 통해 인권 수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 제기는 철저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적잖은 과장과 왜곡,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국내외의 각종 북한 인권 보고서는 탈북자의 증언을 가장 중요한 입증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객관적인 현장 조사와 실태 파악이 수반되지 않은 탈북자만의 증언은 그것이 비록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의 증언이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판명난 사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인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들에 대한 비인권적인 처우 개선, 신분 보장, 원하는 정착지로의 이동 문제 등 탈북자들과 지금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런 인권 문제는 인도적인 방향에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힘을 모아나가는 방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문제는 국제적으로 인도주의에 입각한 인권적 접근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매우 복잡한 국제사회 이슈이기 때문에 이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으로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 지속적인 탈북자 문제 얘기 주셨는데 이는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인한 흡수 통일로 남한만의 부담으로 과중한 통일 비용을 떠맡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통일하지 않고서도 국제적으로 힘을 합쳐 북한과의 평화협정 및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편이 우리에게 위험 부담이 적고 현실적인 평화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이란 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과연 통일에 대한 순수한 의도가 존재해 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 정책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과연 그 경제적 협력,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북한의 진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육자회담의 2.13 합의 중 초기 조치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이랑 한 민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남북 대화 단절이 염려되어 쌀 지원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북한의 일방적인 도움, 대북 정책을 펼칠 생각인지 저희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통일이란 단어에서 갖는 족쇄에서 벗어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남북 통일은 이제 20세기 유물로 남겨두고 21세기 새로운 남북한만의 관계 정립을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찬성 반대측 반론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완벽한 민주주의 확립의 근본적인 문제는 남북의 분단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또 경의선 등 점진적으로 통일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또한 상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북아 정세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북이 통일을 이루어 일본, 중국과의 역사 문제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고 동북아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어 독자적인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즉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권 문제에 대한 기사를 발췌해 왔는데요. 2007년 3월 31일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대북 인권단체 조은버들은 30일 북한 소식지를 통해 비교적 잘 산다는 국경지역의 보위부와 보안원들 중에서도 영양실조나 영양부족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매일경제 2007년 5월 19일 일자에 의하면 북중빈 식량 배급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은 국제사회 지원 부족으로 다음 달부터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므로 인권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정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반론을 추가하며 통일을 창성하는 핵심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통일은 경제적으로 한반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통일 후 남북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통해 러시아나 유럽과 교류를 하게 되어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 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우리나라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한반도의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화를 보장하고 정당과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남한은 정당끼리의 세력 다툼, 정치인들의 분단 상황 도구화 때문에 왜곡된 민주주의가 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통일을 통해서 한반도의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자리 잡고 이것들을 통해 참다운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통일을 이룬다면 남북이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거듭나서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간섭하에 있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우리가 통일을 통해 강력한 자주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인도적 차원의 문제 해결 또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햇빛, 물, 바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힘들게 가꾼 나무지만 그 나무가 자라고 또 다른 나무가 자라 숲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숲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등 인간에게 수많은 이로움을 제공합니다. 뒤의 사진과 같이 통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되고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는 것처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이룬다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발목상대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이 우리 민족을 거듭나게 할 중대한 역사적 사명임을 확신하며 찬성팀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반대측평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처음 입론 때 통일에 대한 개념을 정해 주셨습니다. 통일에 대한 개념으로 물리적 결합의 이익과 민족 대립 갈등 해소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에서도 물리적 결합으로 수반한 이익은
통일을 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찬성 측에서 통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경제, 그리고 민주, 동북아시아 중심 정치적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를 들어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논거에 대하여 경제적인 문제, 남북한 통일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며 이데올로기의 갈등은 남한에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통일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으며 인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찬성 측에 대해 점진적인 통일 기간 대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하였으나 제시해 주시지 않은 점 아쉬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장기적인 기간의 통일성이 갖는 허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성 측의 논거는 전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상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휴전 이후 60여 년의 분단 상황은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갈등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거리를 점점 벌려놓았습니다. 남북한 정권 모두 실질적인 통일에 대한 의지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 방안 없이 당위론적 차원에서 통일을 언급해왔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남북 통일해야 한다에 대한 찬성 측의 주장 역시 미래의 현실 가능성으로 통일을 인식하기에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기회 혹은 위기가 될 수 있는 양수적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로 인한 불안정한 미래보다는 현재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제도화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막연히 주장하며 통일을 선창하는 시대로 넘어야 합니다. 막연한 시기에 점진적 통일을 당위성만으로 논하는 자세는 척박한 자갈밭에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통일의 문제는 당위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조차 부정해왔던 통일의 문제는 이제 국가 전략적 차원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의 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 퍼즐을 맞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각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마다 생각하는 그림이 다르다면 아무리 조각을 잘 맞추어도 퍼즐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통일에 대한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림에 대한 합의 없이 시기적인 문제만 따지며 조각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통일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제대로 된 조각 퍼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방책위를 향하여 일어서서 인사해 주십시오. 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었어요? 격렬했어요? 뜨거웠어요? 예. 자,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이 남북 통일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펼치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또 더욱이 이렇게 큰 무대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떨리고 그런데요. 끝까지 토론을 잘하고 또 아울러서 지원 덕을 겸비한 대학생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우리 학생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특히 여기 우리 여중 학생들요. 숙명여대에 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 심사위원님께서 그 심사 결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학생들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시지 말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 평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총평과 또 심사 결과 발표, 또 아울러서 시상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2부 사회는 제5회 숙명 토론대에서 당당하게 입상을 했고요. 또 리더 그룹인 청인에서 그 멤버로서 활동하고 있는 양은모 학생이 사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청은 숙명여대 토론대에서 그 수상을 한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리더 그룹입니다. 이 청 학생들은 우리 학교 토론문화 정책에 많은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토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아울러서 내년 토론대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옆에 있는 친구들 또는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잘하는 친구들 드림팀을 만들어가지고요. 내년을 도전해 보십시오. 자, 이상으로 제6회 숙명 토론대회 제1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회 숙명토론대회 제2부 사회를 맡게 된 청오기 대표 양은모입니다. 먼저 1부에서 펼쳐진 헐스토리와 야누스 두 팀의 열띤 토론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남북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심사위원님들의 말씀 및 결과 발표와 시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위원 오미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미영입니다. 우리 숙명여대는 어느 대학이나 요즘 벤치마킹 대상 1호로 삼을 만큼 발전의 속도나 그 변화에 따라가는 그 기민한 대응이나 또 앞장서 나가는 그 모습 때문에 많은 대학에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오늘 이 현장을 와보니까 더욱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됐고요. 이런 좋은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부러워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고등학생들도 와 있는데 숙명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저희 대학도 빨리 뭔가 해야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갑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그 토론에서는 제가 방송에서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말할 바가 없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그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제 체계적으로 몇몇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숙명은 그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오늘 학생들 보니까 정말 또 열심히 하고 또 참가 학생들이 그 팀이 160개 팀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열기로 봐서 앞으로 이제 숙명여대 졸업생들을 다 무서워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알파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엘리트 여성들, 이 숙명여대 졸업생들이 그 위치를 점할 것 같다. 이런 교육을 받고 나갔으니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하간 오늘 끝까지 지켜보셨는데, 저 늘 이렇게 토론대회에 와서 보면은 시간이 생각보다 참 빨리 지나가죠. 금방금방 그래서 1시간도 지루하지 않은데 오늘도 참 그랬습니다. 주제는,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남북통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 그러한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측 논리에도 상당히 수긍을 하게 되는 그래서 교육적 효과가 큰 토론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래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중시하고 귀담아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더 값지게 알기 위한 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심사위원으로 왔으니까 몇 가지만 좀 아쉬운 점이랄까요? 그런 것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입론에서는 자신의 팀이 이 토론을 끝까지 이끌어 나가야 될 중요한 그 입론의 어떤 논거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팀이 지금 4가지 혹은 3가지로 이제 그것을 표시했는데 문제는 코워크예요. 사실 팀워크이 저는 주로 이제 2명이 한 팀이 되는 세다 방식을 교체조사 방식을 했는데 오늘 이 숙명여대 토론대에서는 이제 새로운 형태죠. 3명이 해서 좀 더 다양한 그 토론을 접할 수 있는데 그런가 하면 그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근데 이 세 명이 사실 한 팀이 돼서 일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학생들 보면은 각각 자기 논거를 준비하고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같은 팀인데도 자기 팀의 다른 팀원이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 그 팀도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보였다는 거여서 같은 팀 내에서의 그 협력 관계와 아주 충분한 그 논의, 그 논거나 이런 것에 대한 설정, 끝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각 그 팀원의 역할 분담 이런 것이 좀 더 치밀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몇 가지 중에 말씀을 드릴 만한 게 예를 들어서 그 반대 측에서 처음에 그 반대의 의견을 밝히면서 나중에 또 병의 팀원은 부분적으로 찬성을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강점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분적 찬성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토론의 경우는요. 찬성팀이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팀이 찬성을 아주 충분히 그 격파할 만한 공격적을 잘 제시하지 못하면 찬성팀이 옳다고 상정을 합니다. 거의 다른 토론에서 보면은 이 토론에 꼭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더라도 반대팀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사실 오늘의 논제는 반대로서 하기에는 참 어려운 논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팀 나름대로 잘 해주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병 팀원은 부분적으로 찬성을 한다. 지금은 그 남북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뿐이다라는 부분적 찬성을 허용함으로써 상당히 사실 그걸 공격할 수 있었어요. 찬성팀은.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보면 상실했죠. 찬성팀은 또 거기에는 너무나 관대하게 넘어가더군요. 그래서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보통 많이들 하잖아요. 이 확인 질문을 할 때. 그럼 상당히 멋있어 보이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반론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이 진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했으면 이래서 이랬다.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 자료 지금 했다라고 딱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하겠다고 해놓고 한 사람이 안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하라고 한 사람이 그걸 나중에 점검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점수를 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치밀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항상 어려운 것이 저도 그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반론이에요. 반론은 사실 그 토론 내용을 아주 숙지를 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워낙 그 논거에 대해서 너무나 그 숙지가 잘 돼서 상대방이 하면 그 다음에 뭐구나 라고 할 정도로 숙지가 돼야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에 대한 논지만 세우고 왔다가 상대방 얘기를 이렇게 겉듣는 거죠. 그래서 잘 못 듣고 지나가니까 반론을 잘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또다시 자기 입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반론을 편 5번 병 팀원인데 전자통일 부분을 그 반론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전자통일에 대한 부분은 입론 부분에서 이런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처음에 했다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성질이지, 반론에서 전자통일을 새로운 입론처럼 추가하고 확인 질문에서 제시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넘어갔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론을 하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반론을 통해서 상대방이 한 것만을 그대로 거기에 대한 부분만을 반론을 하는 것이지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역시 좀 다른 학생들 지도에서 이게 가장 어렵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가장 어려운 게 토론에서 남의 말을 듣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듣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최종 발언에 대한 겁니다. 최종 발언은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에 대한 그 요소 가운데 보면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배운 학생들 다 알겠지만 사실은 가장 최종 발언에서 잘 쓰일 수 있는 게 파토스적인 그런 화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감성적 수긍인 거죠. 최종 발언에서는 사실 입론을 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반론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팀들이 계속 내세운 것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제 말을 안 듣겠습니다라는 식의,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감성에 호소하다 보면 이게 이제 본질이 흐려질 측면도 약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발언을 그렇게 해야 자기 편으로 그 설득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찬성팀의 그 최종 발언은 반박으로 끝났어요. 최종 발언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파토스적이고 로고스적인 측면에서 좀 약했다라고 보고요. 그에 비하면은 마지막 이 반대 측의 최종 발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그런 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토론은 보면은요, 순서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데 처음 시작도 매우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누가 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잘하면 사실은 상당히 어떤 점수를 딸 기회가 있어요.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은 입론자가 제일 잘해줘야 되고요. 반대 측에서는 최종 발언한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제1입론자가 찬성팀도 참 잘했지만 반대팀이 뭐랄까, 우리가 전부 그 당위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남북통일에 대해서 반대 논거를 제시하면서도 꽤 참신한 접근을 했다는 것이 첫 번째 그 찬성 토론자를 좀 점수를 깎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공부하셨겠지만 이렇게 직접 보시면서 배우는 게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 나온 학생들은 이렇게 많은 그 청중 앞에서 한 경험이 아주 소중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실력 발휘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토론 결과 많이 궁금하신가요? 네, 많이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총평해 주시고 그리고 결과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령이 벌써 한 세기를 넘긴 유서 깊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개최한 이 토론회에 제가 심사를 맡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심사위원 선생님으로부터 매우 전문적인 논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되풀이하지 않고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에서 두 팀이 모두 잘했습니다. 또 준비들을 착실히 했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반대하는 쪽이 상당히 어려운 토론을 하게 되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남북 통일을 해야 한다는데 그걸 반대하기가 사실 명분에 있어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통일을 이룩하는 힘은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통일에 관한 이른바 통합 이론에 관한 세계적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힘은 첫째는 명분의 힘입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통일을 하자 하는데 이걸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서나 통일을 이끌어 나가는,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명분의 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경제의 힘입니다. 자, 우리가 통일하면은 훨씬 잘 살 수 있다. 이 호소, 이것이 통일을 추동하는 두 번째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강압입니다. 서로 명분으로 얘기해도 또는 실리를 가지고 얘기해도 통일이 안 된다. 그때는 이제 무력 통일, 강압 통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에 관한 그 요소로서는 명분의 힘,
실용적인 힘, 즉 경제적인 힘, 그 다음에 강압적인 힘, 이 세 가지가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명제 자체가 이 명분론적인 힘을 갖고 있고, 따라서 그것을 반대하는 반론을 피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통일을 늦춰야 한다라는 말만 해도 반통일론자, 심지어 반민족론자 이렇게까지 몰리기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오늘 두 팀 모두 준비를 착실히 했고 공부를 많이 했고 또 토론을 잘 하셨지만은 역시 통일을 해야 한다 하는 쪽이 좀 유리한 입장에 있고, 통일을 하지 말자는 쪽이 좀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팀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요컨대 이제 통일의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따라서 만일 오늘 이 토론의 논제가 통일을 하긴 하는데 그 시기를 좀 앞당기는 게 좋겠느냐, 좀 늦추는 게 좋겠느냐라고 설정을 했더라면 훨씬 더 재미있는 입론, 재미있는 반론, 재미있는 토론이 전개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또 의견의 합의를 본 부분도 있었고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결론 이 두 번째 팀에게 우승을 드리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반대라는 말을 일부러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쪽 팀이죠. 야누스 팀에게 어르스토리 쪽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공동 우승을 주는 것이 어떨까도 잠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리한 토론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서도 그래도 꽤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점도 고려하고 해서 저희는 야누스 팀에게 우승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두 번째 팀, 야누스 팀 이렇게 말씀드린 데에는 저희 심사위원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행여라도 저희 심사위원들이 남북 통일을 반대한다는 그 논지 자체를 지지한 것으로 비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그것은 저희의 의도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남북 통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를 좀 꽤 합리적으로 늦춰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어서, 그래서 행여라도 우리 심사위원들의 결정이 남북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론 그 자체를 받아들인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가 굳이 팀의 이름으로 우승하신 팀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저희 심사위원들이 거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점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두 팀 다 정말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우수상과 금상시상은 김학준 심사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호명하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상 야누스팀 김신혜, 인문학부 김신혜, 인문학부 박혜승, 인문학부 최정민 학생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한 해외 연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상장, 최수상, 상장 최우수상 인문학부 김신애. 위 학생은 제6회 숙명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07년 5월 25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경숙 회도. 다음으로는 금상팀의 수상이 이어지겠습니다. 금상은 홀스토리, 언론정보학부 최지아, 정보과학부 추선우, 정보과 최보라 학생이 수상하겠습니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을 수상한 학생들에게도 해외 연수 지원금 및 경력금과 상패가 돌아가게 됩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금상 언론정보학부 최지아. 위 학생은 제6회 숙명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07년 5월 25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경숙 회도. 다음으로는 은상과 동상, 장려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은상팀은 두 팀입니다. 두물머리와 별솔. 국어국문학부 김혜연 학생, 정보방송학과 김효은 학생, 정보방송 배현진 학생이 두물머리라는 팀 이름으로 토론을 펼쳤고요. 그리고 인문학부 김혜솔, 인문학부 백진영, 정치행정학부 양수빈 학생이 별솔이라는 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은상 인문학부 김혜연. 위 학생은 제6회 숙명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07년 5월 25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경숙 회도. 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총평과 또 시상까지 신경 써주신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님께
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뜻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은 팀들의 시상은 심사위원 오미영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별솔팀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 은상 인문학부 김혜솔 위 학생은 제6회 숙명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한 뒤에 한점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07년 5월 25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경숙 대도. 감사합니다. 은상 이상 수상자분들은 총 6기로 활동하게 되면서 앞으로 숙명의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실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 이어지는 시상은 동상과 장려 3팀이 되겠습니다. 동상팀은 총 4팀입니다. 호명하는 학생은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광고학과 김아름 학생, 정보방송학과 김유나 학생, 홍보광고학과 박가혜 학생이 통토론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 완소토론팀에 인문학부 최단영 학생, 인문학부 변수창 학생, 인문학부 사민선 학생이 토론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국어국문학과 김슬민 학생, 중어중문학과 이지연 학생, 문화관광학과 조은혜 학생이 프린마도나 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 해움팀의 언론정보학부 김주현 학생, 언론정보학부 윤하나 학생, 언론정보학부 오민영 학생이 토론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네, 동상입니다. 상장 동상 언론정보학부 김아름 위 학생은 제6회 숙명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할 때 평점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07년 5월 25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경수 대도. 동상 언론정보학부 박가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동상 인문학부 인문학부 최단영 학생. 그 내용은 와 같습니다. 네, 동상 사민선, 인문학부 사민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역시 동상입니다. 언론정보학부 윤현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장 동상 언론정보학부 김주연.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동상 언론정보학부 오민영.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참가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 받는 학생들도 참 많은데 사실 이거 받기도 어려웠죠. 동상 상장 동상 인문학부 김슬빈.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상장 동상 인문학부 이지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나눠드린 파란색 머플러는요, 청 머플러인데요. 저희 청 멤버들이 활동할 때 있어서 착용하는 머플러입니다. 따라서 청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상은 장려상입니다. 장려상은 총 8팀이 시상하게 됩니다. 장려상 ACE팀, 여인천하팀, 푸른 신호등팀, 별이팀, 팔광팀, 승승장구팀, 설리건팀, 호청 호설팀이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호명하는 세 팀은 무대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학부 신세미, 정치행정학부 김영, 정치행정학부 유혜진, 별이팀 학생들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부 김보희, 경제학부 김지은, 영어영문학부 신하영, 설리건팀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호청호설의 중어중문학과 이유희 학생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려상 시상 있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교육학부 신세미. 이 학생은 제6회 숙명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했기에 상장과 보상을 수여합니다. 2007년 5월 25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경수 대표. 상장 장려상 정치행정학부 김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 장려상 정치행정학부 유혜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장려상입니다. 영어영문학부 김보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려상 경제학부 김지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역시 장려상 영어영문학부 신하영.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장려상 인문학부 이유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팀들을 직접 시상해주신 오미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다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중석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예, 오늘 토론대회에 심사를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토론대회에 열심히 참여해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과 끝까지 토론대회를 지켜봐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은 숙명의 토론 문화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세상을 바꿀 많은 여성 리더들이 함께할 숙명 토론대회의 역사에 숙명의 리더 여러분의 이름이 모두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남북통일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제6회 숙명토론대회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